안녕하십니까. 디지스트 성유진입니다. 저는 세미 프렌리 무빙 마우스에서 위스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을 때 어떤 혈류 흐름의 변화가 존재하는지 연구한 내용에 대해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에필lep시 혹은 스트로크와 같은 뉴럴로지컬 디스오더과 ADHD, PTSD 같은 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10억 1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들은 뇌 내부 뉴런들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정상적이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신경계를 자극하는 방법인 뉴로모듈레이션은 정신 및 신경계 장애 치료 방법 등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뉴로모듈레이션의 핵심은 뉴런의 이온 채널을 열거나 닫음으로써 뉴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채널은 뇌의 전기 신호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칼슘, 칼륨, 나트륨과 같은 이온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채널은 스티뮬레이션 함으로써 뉴런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중추신경계를 뉴런이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등 뇌 장애 발생하는 이유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노지네틱스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특정 세포 유형을 정확하게 표적화할 수 있는 비교적 새롭고 비침습적인 뉴로모듈레이션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신부조직 치료에 유용하며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포커스 울트라사운드를 이용한 최적의 소노지네틱스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소노지네틱스를 이용하여 뉴로바스큘러, 즉 신경 활성과 혈류 변화 사이의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특정 감각이 주어졌을 때 뇌의 혈류 변화는 뇌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신경-혈관 결합, 뉴로바스큘러의 동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뇌의 기능을 이해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앞선 연구로 초음파 도플러 이미징 기술과 울트라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 마이크로스코피라는 초해상도 기법을 이용하여 혈류 역학 이미지를 그리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연구들은 정적인 혈류의 흐름들에 대한 연구였으나 실제 생명체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혈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연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뉴로타 시스템과 초음파 이미징을 결합하여 마우스의 수염을 자극했을 때 뇌의 혈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뉴로타 시스템은 실험 중 마우스의 머리를 고정시켜 이미징이나 신경 기록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마우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물의 자유도와 실험 통제 간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는 마우스의 오른쪽 위스커를 자극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위스커를 자극하였을 때 뇌관 부분의 연수를 지나며 좌뇌와 좌뇌로 전기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저희가 집중한 리즈는 왼쪽과 오른쪽의 베릴 콜텍스로 이 부분은 체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각각의 베릴이 마우스 수염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마우스는 자신의 위스커를 통해 주변 환경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부위에 초점을 맞춰 오른쪽 위스커 자극 전후로 왼쪽과 오른쪽 베릴 콜텍스의 혈류량 변화를 측정 및 비교를 하였습니다.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컬을 제거한 마우스의 머리에 25 마이크로미터의 필름을 부착한 후 뉴로타 시스템의 머리를 고정할 수 있게 헤드플레이트를 삽입한 상태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또한 초음파 조형제인 마이크로버블을 주입할 수 있도록 마우스 꼬리에 플레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뉴로타 시스템에서 마이크로버블을 인젝션을 시킨 뒤에 35초간 총 울트라사운드 이미징을 진행을 하였고요. 17초의 노멀한 상태, 18초의 자극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베릴 콜텍스에서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인텐시티를 타임 도메인에 놓았을 때 자극 변화가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인텐시티 밸류들의 분포값을 보았을 때 스티뮬레이션 이후 전체 혈류량의 약 35%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요. 가우시안 그래프가 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비교를 통해 오른쪽 베릴 콜텍스의 변화량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의 결과와 상이하게 값들의 뚜렷한 차이는 보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듯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인텐시티 분포도도 함께 살펴보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약 8%가량 감소한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제트맵 스코어를 이용해서 어디서 시그니피컨트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레프트 베리 콜텍스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시그니피컨트하게 시그널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운회의 가장 강한 시그널은 콜텍스 부분이 아닌 히포캠퍼스의 CA1 부분으로 공간 기억 능력과 관련 있는 곳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전의 가설과 동일하게 오른쪽 위스커를 자극하였을 때 체감각 신호, 그중에서 위스커의 신호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인 왼쪽 베릴 콜텍스의 혈류량 증가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비교를 위해 오른쪽 베릴 콜텍스의 변화량도 함께 검증을 해 보았을 때 조금 감소하는 듯한 그래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초음파를 이용해 뉴로바스큘러 커플링을 캡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니엘 소누지네틱스와 결합하여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세미 프리리 무빙 마우스에서 위스커 스티뮬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쥐의 특정 뇌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뉴로바스큘러 커플링 분석을 초음파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후 연구로는 운동 조절 등 위스커 자극 이후 관여가 되는 뇌 영역인 CP 영역, 모터 콜텍스, VPM과 같은 영역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초음파 혈관 이미지를 이용한 브레인 에리어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렸던 포커스 트루처 사운드를 이용한 신결 조절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미 프리리 무빙 마우스에 대해 한 뉴로바스큘러 커플링을 초음파로 분석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